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유튜버 부동산 참치입니다.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 하나가 배포됐습니다. 이 보도자료는 역대 나왔던 1216 부동산 대책의 플러스 알파, 즉 더 강력한 규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보도자료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이것이 우리 평택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총 3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보도 자료입니다. 6월 17일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나왔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여기에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현재 12월 16일에 나왔던 그 정책들을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강화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중에 평택이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정 대상 지역에 평택이 포함됐다는 겁니다. 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평택이 편입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과열 지역의 투기 수요 유입 차단, 정비 사업 규제 정비, 그리고 법인 등을 활용한 투기 수요 곤절. 요게 이제 제일 큰 세 덩어리인데 오늘 뭐 정비 사업 규제 정비는 저희가 생략을 하고 과열 지역의 투기 수요 유입 차단과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법인들이 평택 부동산들의 이런 가수요를 일으켜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근절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위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표가 하나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과열 요인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과열 지역의 투기 수요 유입 차단하겠다 해서 조정 대상 지역 지정, 대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다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 지정, 다행히 평택은 투기 과열지구에선 빠졌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거는 이제 서울 쪽에 국한된 거고, 거래질서 조사체계 강화, 실거래 기획조사 시행,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요것도 굉장히 큰 파급력을 낼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 이 내용도 굉장히 큰 파급력입니다. 그리고 정비, 생략하고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 근절. 이 법인, 개인 법인을 내서 기존에 이제 법인세로 혜택을 보던 것들이 대부분 지금 더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일반인이 하는 그 투자와 법인이 하는 투자가 사실상 법인이 조금 더 불리해지는 상황까지 지금 된 겁니다. 보게 되면은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요거는 이제 뭐 안 내준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인 등 세제 보완, 기존에 세금적으로 혜택을 보던 거를 원천적으로 다 막겠다.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부동산 거래 조사 강화. 개인이 내 돈으로 법인을 창립해가지고 일부 기사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주택이 3개면 하나는 개인이 나머지는 법인을 2개 차려가지고 각각 분산해 놓게 되면 공제율을 높여가지고 하나는 개인이기 때문에 9억, 나머지는 6억 해가지고 토탈 21억을 공제받을 수 있었던 허점을 이용했던 게 바로 부동산 법인화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면서 아무래도 기존 가수요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그걸 한번 봐야겠죠.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보셨다시피 페이지 수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걸 한번 다 읽어봤거든요. 내용인즉슨 평택이 이제 여기 포함이 되고 기존에는 포함이 안 돼 있었던 조정 대상 지역에 평택이 포함되면서 평택도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적용받는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여기 보면은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지정 현황표 해가지고 6월 19일부터 이제 지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이 6월 17일인데 내일 모레부터는 평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평택, 평택이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평택이. 나머지들은 뭐 어디는 제외되고 어디는 됐다 했는데 그럼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어떤 불이익들이 생기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대책 전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주요 지정 효과.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가 공통적으로 받는 게 이제 이 가계 대출 부분인데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금지하겠다. 대출이 안 나온다라는 내용인 거죠. 1주택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천적 금지하겠다. 여기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기존 주택 2년, 투기 과열은 1년 내 처분 및 전입 조건,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 봉양 등. 그리고 고가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그래서 대부분 대출을 안 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대출도 그렇고 세제 정비 여러 가지 규제들이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라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가 이제 어떤 영향을 주냐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전셋집을 구해준다거나 또는 분양을 받는 자식들한테 뭐 잔금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지원해 줄 때 기존에는 일반 소소한 것들은 국세청에서 신경을 쓰지 않았었는데 그 이유는 뭐 일일이 그걸 다 파헤쳐 볼 수 없기 때문이었죠. 근데 이 자금 조달 계획서가 첨부되면 안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눈에 보이는 거를 안 보는 척 하기가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가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자금 흐름이 노출이 되고 기존에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해주셨던 게 전부 상속, 증여 이런 쪽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 가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모든 거래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라. 다 보겠다. 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거는 좀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인 거거든요. 뭐 증빙 자료 확대한다라는 것도 위에 나온 그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거래 가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보시면은 증빙 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 대출 규정 위반 등 의심 거래는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 요런 내용들을 보게 되더라도 앞으로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인다라는 예고편인 거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여기 보면 이제 무주택과 그리고 1주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무주택인 경우에는 현행은 중요한 게 아니고 개선된 걸 보면 모든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평택이 위 조정대상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무주택자들은 나는 뭐 투룸의 전세를 살면서 뭔가 집을 투자해가지고 거기에 전세를 맞춰서 뭔가 이렇게 좀 갭 투자식으로 하려고 했던 게 끝. 집을 사면 6개월 내에 들어가라.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나와라.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집이 있는 1주택자라면 개선된 걸 보면 모든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 부과. 이것도 아까 무주택과 같은 내용인 겁니다. 내가 집이 한 채 있고 추가적으로 집을 하나 더 사놓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지방에 뭐 집을 하나 샀던가 또는 뭐 서울, 인천, 뭐 수원 어디든 간에 거기를 분양받았고 그 집이 완공이 됐고 하면은 그냥 거길로 이사 가라. 이 내용인 겁니다. 물론 이거는 6월 19일부터 내일 모레부터 계약하고 진행되는 건들에 한해서입니다. 아직까지 6월 19일 전에 뭔가 했던 것들은 소급 적용된다는 말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6월 19일 이후 그리고 6월 19일 그날부터 0시부터 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금자리론이 이제 이자가 싸죠. 보게 되면 주택 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은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대출금을 회수하겠다. 여기 이제 적용 시기를 보게 되면 7월 1일부터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금자리 론으로 대출을 받아서 그러니까는 싼 이자로 대출을 받아서 내가 뭔가 주택을 구입했는데 그게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인 거는 대출금을 그냥 회수해 버리겠다. 3개월을 지난 후에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지금 뒤에도 지금 계속 나와요. 뭐 어떻게 하겠다, 규제하겠다, 대출 안 해주겠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과감하게 부동산 시장에 들어갈 그럴 만한 그 유입 요인이 있을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부동산이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상승한다라고 보지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쏟아지는 이 소나기는 어느 정도 피한 후에 움직여도 되지 않느냐라는 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들을 보시게 되면 지금보다는 나중에 뭔가가 신호가 있을 때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이렇게 나온 것처럼 규제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뭐 흔히 알고 있는 그 노무현 정권 때도 뭐 자고 일어나면 규제가 나왔는데도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 후가 문제였습니다. 모든 규제가 쌓인 후에는 한동안 집값이 평행선을 유지했었습니다. 하우스푸어 뭐 집 사면 뭐 어쩌네, 뭐 전세 사는 게 현명하네, 월세 사는 게 현명하네 하면서 모든 집값들이 올스탑 되면서 오히려 인기 없는 지역들의 집값들은 빠지고 인기 있는 지역들은 어느 정도 유지되거나 요랬던, 그리고 미분양이 일정 부분 쌓이고, 이런 흐름들이 이제 향후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덕이라든가 평택 또는 다른 지역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내일 모레부터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돼 버리게 되는데, 그 분양권을 실수요자들이 사야지, 가수요자들이 사면 아무래도 거기에 이제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뭔가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실수요자들만 내가 그 위치가 좋아가지고 들어간다 하면은 정말 괜찮은 지역 아니면은 미분양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출도 거의 안 해주니까요. 그리고 이제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 근절이라는 내용이 여기 또 나옵니다. 기존에 이제 법인들은 LTV 20에서 50% 비규제 지역 내에서 규제 없이 이렇게 막 받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전부 차단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들이 이제 보유했던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도 인상하겠다. 근데 그 인상폭이 어떤 인상폭이냐면 그냥 바로 최대 인상폭으로 3%, 4%. 개인들은 0.6에서부터 이렇게 나눠서 순차적으로 종부세율이 올라가는데, 법인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3%, 4%로 때려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냥 법인으로 하지 말란 내용인 거죠. 세금 조금 아끼려다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가 괜히 범법자가 되면 오히려 그 범법자가 됨으로써 받는 불이익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법인으로 뭔가를 하지 마라. 투기를 일으키거나 뭘 하지 마라. 개인이 할 거면은 합당한 세금을 내라.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법인이 이제 막힐 걸 미리 아시고 이미 신탁 쪽으로 많이 움직이셨어요. 신탁 회사 쪽에 내 재산을 맡기고 소유권이나 이런 거는 내가 행사를 하지만 신탁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세금들을 절약하고 뭔가 거기서 혜택을 보는 이런 쪽으로들 이미 많이 움직이셨고, 그리고 주택이 여러 채 있을 경우에는 일부 정리를 하시고 이런 상황들을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는,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부 자금들이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흘러 들어갔던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마지막 끝물을 어떻게든지 그 마지막 단물을 빨아먹겠다고 이제 덤비셨던 분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땐 물렸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개인 법인이 이거를 팔아야 되는데, 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이러한 규제들로 인해서 가수요자분들이 그걸 받아주기가 제가 봤을 땐 상당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팔고자 하는 분은 계속해서 보유세니 뭐니 이런 게 계속 올라가가지고 내야 되는 세금은 많은데 주택 가격이 안 오른다면 그 다음엔 어떤 식으로 일이 전개될지 저는 대충 감이 옵니다. 급매물이 나올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법인을 하나씩 해체하겠죠. 여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 공제를 폐지한다. 이게 이제 위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개인이 3주택 단독 보유했다. 그러면은 공제가 6억인데 법인 2개 설립하여 3주택을 분산 보유하면 공제가 21억으로 늘어난다. 개인 1주택은 9억 플러스 법인은 6억. 6억이 이제 각각 6억씩인 겁니다. 그래서 토탈 21억을 공제받을 수 있었던 건데 이거를 폐지한다. 그럼 굳이 법인을 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기존처럼 대출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존처럼 세금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내 돈을 내 돈처럼 못 쓰는 법인을 하면서 까딱하다가는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일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평택이 조정 대상 지역 내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법인으로 기존 조정 대상 지역에 즉 평택에 부동산을 매입해서 그거를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기존에 줬던 종부세 비과세를 지금은 종부세에 부과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 추가 세율도 인상하겠다. 기존에는 법인세율 10에서 25%, 이게 굉장히 컸습니다. 이게 1년 있다 팔든 2년 있다 팔든 요 세율만 적용받았기 때문에 개인은 1년 안에 뭐 분양권이나 뭐 이런 걸 팔게 되면은 50에서 다른 것까지 붙어서 총 55%의 세금을 냈는데 법인은 10에서 25%를 냈던 거예요. 대부분 이제 25% 정도를 냈으니까 거의 절반 가격의 세금을 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올려버린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10%를 추가 적용했었는데 기존에는 이거를 20%로 올린다. 그러면은 이게 45%니까 기존보다 한 10% 싼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종부세율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봤을 때는 그 10%가 큰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만에 하나라도 그걸로 해서 시세 차익이 났다고 해도 그 돈을 내 맘대로 쓸 수가 없다면 굳이 법인을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머지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해가지고 이제 매매업도 기존에는 좀 느슨했는데 좀 정밀하게 지켜보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내용들로 이제 봤을 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수요가 좀 많이 빠질 건데 이 가수요들이 빠져서 어디로 갈 건지를 또 이제 봐야겠죠. 우선 평택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오늘까지 들어왔던 이런 가수요자분들은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일부는 계약금을 걸었다가 아마 포기하는 일도 발생이 될 거고 또는 뭐 가계약금을 걸고 진행 중이었던 상황을 정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급격하게 한 두 달 사이에 평택 집값이 이런 개인 부동산 법인들이 밀고 들어오면서 2천, 3천씩 뛰었던 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거나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수요가 빠지면서 실거래를 원하시는 분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는 조금 더 좋은 지역의 양질의 주택을 내가 원하는 가격에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또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일단은 이 가수요는 너무 없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무분별한 것보다는 적당히 들어오실 분은 들어오고 빠지실 분은 빠지고 하면서 조정이 조금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평택이 조정 대상 지역인가요?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평택의 주택 가격이 당분간은 횡보를 그리거나 조금 빠질 거다. 그리고 지금 계속 분양이 미뤄지고 있는 아파트들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PF 대출 이런 게 안 돼서 분양이 미뤄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도 이런 모든 거를 적용받기 때문에 정말 실수요자가 아니면은 청약을 안 넣을 거고 청약을 안 넣게 되면은 당연히 미분양이 발생할 거고 미분양이 발생하면은 또 그거를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뭔가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즉 가수요자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매수를 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보도자료 하나로 인해서 평택이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었던 일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이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고 또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또 빠져나가는 구멍이 생긴다면 그쪽을 통해서 또 뭔가 이런 가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현재 시중에 풀려 있는 게 약 3천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유동자금이 그리고 지금 금리가 계속 내려가서 그 유동자금이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기업이라든가 또는 필요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 쪽에 뭔가가 움직임이 보이면 계속 차단하려고 할 겁니다. 물론 이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자산 시장을 법으로 계속 규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장벽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실거주가 목적이시고 집이 필요하시다면 지금보다 싼 가격을 기다리시기보다는 필요한 시점에 그 집을 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표들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그 집값이 뭐 분양가 이하면 분양가까지 회복을 하고 그리고 분양가에서 올랐는데 그게 다시 떨어졌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다 회복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집에서 5년 그리고 10년 이렇게 거주를 하실 거라면 지금 가격을 크게
유념하시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매수 시점을 너무 딜레이 시키고 밀기보다는 그냥 필요한 집을 적당한 가격에 사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만약에 기존에 투자를 하시려고 오셨던 분들, 물론 저랑 뭐 상담했던 개인 법인이라든가 또는 개인 뭐 사모님들, 사장님들이 투자를 위해서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제는 조금씩 투자 수익이 다 나신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투자 수익이 나셨다면 이제 조금 욕심을 내려놔야 될 때가 아니신가, 그리고 때를 한 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떤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